네, 화요일이면 기다려지는 분이죠. 주블리 안보 특강 민주당의 김병주 최고위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지금 국회 내란 국정특위 네, 지금 조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인데 오셨네요. 네, 점심시간 이용해서 불이 나게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의원들과의 약속을 네, 지켜주시고. 네. 예. 오늘은 누가 청문회 나왔습니까? 오늘은 한독수 총리를 비롯해서 안보실 또 대통령실 경호처 예. 그리고 경찰 소방청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청문회죠? 네, 네. 김성훈이 나옵니까? 김성훈 불출석해서 예. 아마 저걸 구인장을 발부한 것 같아요. 왜 근데 그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한 거를 계속 검찰이 이렇게 돌려보내고 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네, 네. 왜 그러니까 그렇다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따지고 있거든요. 예. 검찰차장이 나왔어요. 검찰총장은 안 나오고. 예, 대검차장. 예, 대검차장이 나왔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렇게 계속 질의를 하고 예. 따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 대통령실에 있는 비아폰의 하드웨어 거기에 있는 서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걸 빨리 압수수색을 해서 확보해라 예. 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죠. 네. 했는데 예. 검찰차장은 뭐 개변으로 일관하더라고요. 뭐 처음에는 직권 남용 뭐 이런 거라서 그걸 구분하기 어려워서 기각했다. 또 뭐 처음에는 경호의 업무였는데 대통령이 체포됐기 때문에 그거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기각했다. 뭐 이런 식으로 개변을 늘어놓는데 일단은 그 서버 확보, 핸드폰의 서버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요구를 했고 본인들도 그거는 그러면 수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은 했습니다. 중앙지검에서 계속 그렇게 돌려보내니까 일단 고검에다가 네. 평가를 올렸던데 고검이 하라고 그러면 지검이 받아들여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지금 증거가 인멸되기 전에 서버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것이 이번 내란의 블랙박스와 같은 역할을 그렇죠. 할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 의원들이 그걸 요구를 했습니다. 그걸 빨리 증거가 인멸되기 전에 해라라고. 네. 근데 그 비화폰 같은 경우에 이제 서버를 봐야 언제 통화를 했는지 이런 게 나올 텐데 지금 김성훈 차장 이자가 이틀마다 한 번씩 삭제하도록 프로그래밍을 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은 나중에 그게 압수수색이 되더라도 기록이 남아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알기로 이틀 만에 된다 해도 아마 한 달 단위로 되는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은 뭐 제거하지 않았다고, 제거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그것을 압수수색을 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죠. 예. 이어폰 시스템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 시스템과 달라서 그래서 그것을 빨리 압수수색을 할 필요가 있죠. 혹시 오늘 오전에 청문회에서는 뭐 특별한 게 좀 나온 게 있었습니까? 뭐 오전에는 새로운 사실은 나오지 않았고요. 예. 우리 당에서는 공수처가 체포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라든가 또는 검찰에서 경호처에 이런 서버 확보 못하는 문제를 많이 질타를 했었고요. 박선원 의원은 안보실에 있는 HID 요원으로 편성된 팀의 성격에 대해서 질의를 다시 한번 했었고 저도 오후에 그걸 좀 밝히려고 해요. 예. 그 팀이 어떤 팀인지 이제 조금 윤곽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밝히려고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그런 사항이었고 이제 오후에 여러 금융계통에 있는 분들이 오후에 많이 출석을 해요. 금융. 예. 어떤 이유죠? 금융위원장하고 예. 이런 분들이 그러면은 최상목 부총리에게 준 문서 예. 예비비율을 확보하라. 거기에 대해서 뭘 했는지 이런 거였고 그리고 백혜련 의원이 오늘 아침에 질의 과정에서 예비비를 12월 3일 날 국정원에서 받아갔다는 거예요. 예비비를. 계엄 당일 날. 그리고 질의 시간이 끝나서 추가 질의를 못 했는데
기재부 국장급 국고국장도 와 있기 때문에 오후에 그걸 좀 더 확인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왜 12월 3일 날 예비비를 국정원이 받아갔는지 그런 것들을 따져 물어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조태용 이자는 다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 예비비가 12, 3일 날 가지고 갔다면은 또 그런 용도로 보여지잖아요. 예비비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사전에 알았을 확률이 많다고 보여지는데 오늘 조태용은 불출석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하는 바람에 조금 저도 오늘 홍장원도 출석하기로 돼 있었는데 불출석했고 조태용도 불출석하고 뭐 관련자들이 김용현, 노상원, 문상호 전부 다 불출석해서 사실 사전에 그런 사람들한테 질의하려고 준비했던 것들이 못하고 이제 다른 방향으로 질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좀 김이 빠지네요. 네네. 좀 김이 빠지고 있죠. 네. 마지막이니까 이제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그동안 쭉 이렇게 국정조사 특위에서 나온 증인들 하는 것 태도 우리가 다 봤는데요. 네. 지금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김현태 707 특임 단장이거든요. 네. 그렇죠. 최고위원님 보시기에 무엇 때문에 이자가 도른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요. 12월 9일로 기억되는데 눈물에 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헛질질 짜면서. 네, 자기들은 707 요원들은 전부 다 피해자다. 김용련한테 이용당했다 하면서 짜면서 모든 책임은 자기가 지겠다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매번 태도가 바뀌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좀 해유가 됐을 확률이 있고요. 저쪽 그 윤석열 측으로부터. 근데 무슨 회유를 예를 들어서 어리석은 게 네. 어떤 회유가 지 자신을 살릴 수 있는 회유입니까? 예를 든다면은 이것이 그 윤석열이가 주장하는 그래서 이것은 위헌적이지 않다. 통치행위다. 뭐 계몽령이다. 뭐 이런 어거지 주장을 하잖아요. 이것은 대통령이 위헌을 한 것이 아니라 통치행위로서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본인은 국회를 법적으로 조언을 받아 보니까 국회를 포위하는 것, 봉쇄하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 대신 국회 무력화는 국회의원의 정적수를 못 채우게 끌어내는 행위가 그거다라고 그렇게 조언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도가 바뀌어서 봉쇄한다, 뭐 확보한다 이런 정도는 인정을 하는데 끌어낸다든가 국회의원을 이런 것들은 좀 인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국면을 가서 일단은 뭐 자기 방어적이고 자기 살기 위해서 자꾸 말을 바꾸는 걸로 보여요. 참 네. 어리석은 자예요. 네. 그리고 뭐 외국에 캄보디아인가? 파키스탄. 네. 그쪽으로 지원을 했다고 그러는데 네. 군이 확인을 안 해주더라고요. 네. 근데 최고위원님 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확인을 안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기를 못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승찬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던 사항이고요. 본인이 사실 그 최초 문제 제기는 박선원 의원이 했어요. 707 단장을 국방위원장실에 불러서 여러 가지를 하고 그 다음 날 또 다른 얘기를 했잖아요. 국방위원장이 뭐 707 단장의 얘기를 하면은 특전사령관이 야당에 쏘갔다. 또 해유당했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707 단장을 국방위원장 방에서 불러서 그랬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은 해유한 것이 아니냐 문제 제기를 했었던 거고요. 거기서 이제 박선원 의원은 707 단장이 인사청탁을 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인사청탁을 국방위원장한테 했다. 그러면서 해유한 것이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었고 이어서 부승찬이 인사청탁이 뭔지를 얘기한 거죠. 파키스탄에 그 지참모대가 있습니다. 소령 그 지참모대를 지원을 하는 거죠. 지원을 해서 일단 교육을 간다는 명목으로 가고 난 다음에 거기는
UN PKO 요원들이 파키스탄에 나가 있어요, 우리. 예. 그럼 자연스럽게 그 PKO 요원으로 전환을 해서 한 1, 2년 더 근무할 수 있으니까 한 3년 나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거는 금방 확인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기 지원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그 당시 국방차관은 육군 차장은 자기는 그때 처음 들었다 그랬고 사실 처음 들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인사참모부에 지원하고 아는 거니까. 근데 금방 확인될 걸로 보입니다. 해외 도피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렇죠. 도피 목적이죠. 본인은 12월 9일인가 그때 첫 기자회견 할 때는 본인이 어떤 처벌도 받겠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갔던 707 요원 전부 다 처벌을 받을 것 같은데 하면서 막 그랬었거든요. 나에게 책임이 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극우들이 응집을 하고 분위기가 약간 바뀌었잖아요. 예. 그래 되니까 헷갈다가 골반을 해서 해외 도피성이죠. 도피성으로 그런 것들이 사실이라면은 도피성 그거를 합법을 가정해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죠. 지금도 김현태 이자가 특임 단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그래도 가장 됩니까? 잘못된 거죠. 사실은 특전사의 707 단장하고 여단장급들은 빨리 보직을 교체했었어야죠. 왜냐하면은 내란의 핵심 주력 부대였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유가 어쨌든 간에 바로 보직 해임을 해야 되는데 사령관만 실제 예.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방차관은 기소가 돼야 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너무 한심한 거죠, 사실은. 근데 국방차관 요즘에 하는 거 보면은 좀 이상합니다. 처음에 그래도 김용현하고 달리 김선호 차관은 좀 정신이 올바로 좀 박혀서 얘기를 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요즘에 수사도 안 하고 직무 정지도 안 시키고 계속 하는 그것도 이상했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박선원 의원이 케이블 타이 이렇게 시연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그렇게 하는데 성일정 위원장이 지금 이것 본안과 관련된 것이 아닌데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김선호 차관 이자도 그냥 같이 덩달아 가지고 왜 쓸데없는 것을 막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네. 보셨죠? 네, 네. 김선호 차관 왜 그래요? 김선호 차관도 내란과 자유롭지 않는 사람이죠. 관련이 저는 있다고 계속 초기부터 주장을 했었고요. 아, 그러셨어요? 네, 왜냐하면은 가장 김선호 차관은 주요 목격자죠, 내란에. 왜냐하면은 내란이 일어났을 때 12.3 비상계엄 때 합참 통제실에서 김용현 장관이 지휘를 했어요. 그럼 지휘하는 요 테이블에 김용현이가 앉았으면 바로 옆에 김선호 차관이 앉아 있었고 바로 옆에 합참의장이 앉아 있어요. 바로 옆 테이블 이렇게 나란히. 예. 그러니까 김용현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죠. 본인은 대통령하고 통화하고 있는 것도 다 들렸을 거예요. 예. 그리고 계속 앉아만 있었겠습니까? 김용현이 시키는 거 했을 거 아니에요. 차관 이것 좀 확인해서 주세요. 이것 지시하세요 하면은 했을 확률이 많잖아요. 합참의장도 본인이 무관하다고 하는데 저는 아주 깊은 내란과 관련이 있다고 봐요. 예. 합참의장도 경계태세 2급을 정군에 걸어서 정군이 출동태세를 유지시켜 놓은 거예요. 실탄까지 분배하고. 실탄 가지고 출동 대기한다는 건 뭐예요? 북한의 침략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는데 그것은 계엄을 지원하는 조건을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자유롭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법적으로는 핵심 목격자가 되기 때문에 참고인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다 보면은 여기에 대한 내막을 자세히 드러날 겁니다. 정부를. 그런데 지금 항구하고 있잖아요. 최소한 국방차관이나 합참의장은 제일 국군으로서 선임자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이걸 못 막았지 않습니까? 내란 있으면 그때 안 됩니다 하고 막았어야죠. 그러면서도 옆에 동조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선호 차관도 사실은 여기서 자유롭지 않다. 그러니까 자세가 어정쩡하게 취하고 있는 거죠. 네. 저는 홍정원 차장이 둘이 육사 동기라면서요? 네.
근데 홍장원 차장이 전화했을 때만 해도 계엄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그래서 완전히 그 김용현한테 무시당하고 소외돼서 잘 모르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또 최고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자도 금융환자 같습니다. 네, 저는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국방차관한테 계속 요구한 것이 지금 수사기관의 수사는 빙산의 일각이다. 군 자체 내도 수사기관이 있습니다. 검찰, 군사, 경찰이 있고 자체 내 감사할 수 있는 조직도 있고 자체 조사를 해서 진상 파악을 정확히 해라. 그렇죠. 거기는 지금은 계엄사령부만 따지고 있잖아요. 예. 그 밑에 예약 지역 계엄사령부, 지구 계엄사령부가 수십 개를 설치해서 운용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뭘 했는지 어떻게 준비했는지 이런 것들을 거기서 자체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을 통해서 해야 되거든요. 수사를 해놔야죠. 네,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수사기관에서 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금 하다 보면 다 증거가 인멸되지 않습니까? 일단 어떤 거든 간에 진상조사를 철저히 해야 이것을 발본색원할 수가 있는데 지금 검찰이나 서는 빙산의 일각 정도만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군을 잘 모르니까. 그럼 군이 국방차관은 자기가 갖고 있는 군 검찰, 군 경찰 또는 감사기관 또는 검찰 이런 걸 통해서 조사를 하고 진상조사를 하고 자체 자정 노력을 해야 국민으로부터 신뢰도 받는 거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이 뭐 자유롭지가 못하니까 그걸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김선호 차관도 그렇고 김선호 차관 임 역할을 하고 있는 전학규 대변인도 계속 뭐 하면은 엉뚱한 소리나 하고 말이죠. 네. 하여튼 대청소가 필요합니다. 대청소가. 네, 그렇죠. 네. 아까 김현태 단장 회유와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합참 계엄 과장도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박안수 사령관 참 요즘에 아주 놀랍니다. 박안수 계엄 사령관 역할을 했던 육군 참모총장도 처음에는 막 어리버버한 것 같은데 이자도 보면은 완전히 음흉하기가 짝이 없어요. 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럼요. 박안수도 그런데 지금 그대로 월급도 받고 그대로 하고 있다면서요. 네. 참모총장 직도 맡고 있죠. 보직은 배제가 돼 있는 거죠. 보직은 그렇습니까? 대리가 임명돼 있습니다. 예. 근데 아마 보직 해임은 법적으로 그 보직 해임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총장보다 계급이 높은 예. 지가 높은 세 사람이 해야 되는데 지가 높은 사람이 그 정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건 융통성 있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걸 또 그런 거죠. 원래 국방차관은 직급이 총장보다 낮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위에는 뭐 합참 의장 한 명밖에 없을 거예요, 서열상. 그러니까 잘 하기가 어렵다라고 군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핑계죠. 핑계죠. 사실죠. 네. 이런 거는 평상시는 그렇다 하지만 지금은 내란 아닙니까? 국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내란이고 친위 구태타인데 이것은 아주 엄중하게 빨리빨리 신속히 계엄군에 관여했던 지휘관들은 빨리 다 보직 교체해버리고 그래야 군이 안정이 되거든요. 예. 네. 근데 지난번에 합참 계엄과장 나온 걸 봤는데 사람이 참 똑바른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또 임종덕 의원실에서 사전에 좀 보자고 그랬는데 안 갔지 않습니까? 그걸 네. 김병주 최고위원님이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오히려 임종덕 의원은 막 적반하장이라면서 달라들고 네. 그러는 걸 보면서 참 웃기고 있네 했는데 원래 임종덕 의원이 김병주 의원님 부하 아니었습니까? 네, 직속 부하였죠. 좀 불러가지고 조인트한테 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완스타 장군일 때 대령 임종덕 대령이었죠. 예. 그 당시 저희 직속 제가 합참의 전략 차장을 할 당시에 전략 과장을 했어요. 그때 이제 대령에서 장군 될 때 그 시즌이었는데 그땐 저한테 엄청 잘했죠. 장군 한번 해보겠다고 얼마나 저도 임종덕 그 당시는 열심히 많이 도와주고요. 사실은 그렇게 잘 지내고 했었는데 지금 돌아서 저렇게 저를 공격하는데 이거는 박선원도 상급자였어요. 임종덕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임종덕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 예. 박선원 의원이 국가안보실에
비서관을 했어요. 예. 안보비서. 그때 임종덕 의원이 대령 초기에 파견을 나가서 행정관을 안보실 행정관을 직속부하였고 그때도 박선원 의원한테 엄청 잘했다 그래요. 박선원 의원 얘기를 아, 하면. 그런 관계였어요? 네, 네. 그런데도 싸가지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이 안 된 거죠. 진짜 나쁜 자식이네. 네. 그리고 박선원 의원이 임종덕 의원 위해서 노무현 정부 지나고 이명박 정부 때 거기 대통령실에 있었으면은 불이익을 받잖아요. 그래서 해외 유학도 보내주고 하는데 기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신분 세탁을 하게 노무현 정부 안보실에 그래서 자기 그렇게 노무현 정부를 위해서는 또 그때 물불 안 가리고 일하고 박선원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박선원한테도 완전히 대들고 저한테도 대들고 뭐 사석에서도 뭐 이렇게 뭐 와서 죄송하다고 이런 것도 안 하던가요? 사석에서도 그런 걸 잘하는. 그러면 인간이 아닌 거죠.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지난번에 그걸 보고 놀란 게 네. 그때 박선원 의원이 임종덕 의원한테 뭐 이야기를 하면서 귀하가 뭐 이랬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발끈해가지고 막 귀하 조금 막 이렇게 막 반말로 하고 그러길래 제가 뭐 나이를 찾아봤어요. 네, 네. 호적상으로는 둘이 동갑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얼른 보기에는 임종덕이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이기는 해요. 네. 그래서 박선원 의원이 젊은데 귀하라고 했나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수하에 있었구만요. 네, 수하였고. 그랬는데 거기다 대고 싸가지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싸가지 없는 놈이네. 그렇죠. 예. 저는 또 국회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나와서는 아 선배님 죄송합니다. 제가 뭐 당이 달라서 그렇다 그러니까요. 보니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게 기본이잖아요. 정치적으로는 싸울 수 있지만. 그렇죠. 나와서는. 저는 사실 한기호 의원이나 신원식 의원이 저 육사 선배시잖아요. 국회 상임위에서는 많이 다투죠. 의견을. 그렇지만 나오면은 제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또 웃으면서 항상 그 상임위 가도 제가 요새도 거수경례 먼저 해요. 예. 인사 먼저 하고 가는데 임종덕은 먼저 와서 인사하는 법이 없어요. 인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요. 최소한 예의는 지키고 예. 또 의견이 다른 거는 정파가 다르니까 싸울 수는 있는 거죠. 그렇지만 끝나고 나선 또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가는 게 인간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아 기본이 안 된 자군요. 네. 아니 얼굴도 달라졌더라니까요. 군 시절하고 요즘에 하고 우리가 비교의 사진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네. 사람이 인상이 달라졌어요. 네. 예. 그때 당시하고. 네. 지금은 완전히 전환길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지금 뭐 완전 윤석열과 한 몸이 돼서 완전 윤석열의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죠. 한번 내가. 보십시오 사진. 네. 저 군 지금 투스타 때 사진인데 저 때도 인상은 뭐 별로 좋지는 않지만 웃는 모습이라 좀 나은데 지금 보면 완전 이상해졌잖아요. 네. 그렇죠. 네. 에이. 지금 아마 저 때부터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안보실 2차장으로 예. 갔죠. 안보실 2차장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윤석열과 한 몸이 돼서 저렇게 윤석열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이제 거기 있으면서 윤석열 뭐 안 좋은 걸 다 보고 맞고 이렇기 때문에 윤석열 죽으면 자기도 죽는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파면되면은 박선원한테 상관한테 돌아섰고 제가 상관인데 저한테 막 그러듯이 저는 윤석열 파면되면 금방 또 제일 돌아서서 먼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뭐 대선 주자가 나타나고 하면 또 거기에 탁 붙어갖고 그러고도 남을 짜죠. 윤석열 또 욕하고 하지 예.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한번 왜냐하면 배신했던 놈들은 네. 그래서 사실 노무현 정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했는데 지금 계속 저러고 있잖아요. 네. 예. 저 이번에 회유하고 이러는 거 드러나면은 그것은 고발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것은 이제 특위에서 예. 간사하고 위원장이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 지금 문제가 그날 저 증인으로 채택돼 있는 인원을 미리 보자 그러고 그것도 이제 대통령에게 불리한 거를 회유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개헌 과장이 포고문이나 포고령은
결재를 맡아서 법적 검토를 맡았던 대통령 서명이 돼야 된다. 근데 자신은 서명된 걸 본 적도 없고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참고인 조사 가서 수사기관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신문에 났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전화를 해서 야 훈련 때나 대통령 서명을 였지 그럴 때 였는 게 맞느냐 근거가 뭐냐 하고 자꾸 해유하고 압박하고 했던 거죠. 그래서 개헌과장이 본인이 그리고 또 일찍 보자고 하고요. 그래서 개헌과장이 거절을 했거든요. 내 개인차로 못 가니까 일찍 청문회장 못 간다. 합참 전체 보수로 가니까 그런 핑계로 이제 거절을 했는데 청문회장에서 개헌과장이 나와서 나는 그때 압박감을 느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실토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해유, 그야말로 해유인 거고 공작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서 적반하장격으로 저한테 해유했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하고 있는 거죠. 네. 이제 오늘 오후 2시부터 마지막 이제 헌재 변론이 네. 시작되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최후 진술이 저녁쯤 있을 것 같은데요. 최고위원님 혹시 전망하시기에 윤석열이 오늘 최후 진술에서 무슨 쓸데없는 얘기, 예를 들면 임기 단축, 하야, 뭐 개헌 이런 이야기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막 나오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럴 가능성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왜냐하면은 권력에 대한 집착이 강하니까 본인이 파면이 되더라도 자기 지지자들한테 이렇게 계속 호소해야 되는데 하야한다든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은 지지자들로부터 좀 소외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언론에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아마 관심은 내용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배경, 개변을 늘어놓겠죠. 뭐 야당 탓 돌리고 그다음에 통치행위다 하면서 이렇게 개변을 늘어놓을 것이고 그런데 아마 저는 그런 내용보다도 내용은 뭐 개변 드러나 만하고 예. 1시간 이상 넘기느냐 말하니까 말하기 좋아하니까 아마 1시간 이상 넘기면서 행설수설 하지 않을까 그걸 싶어요. 어떻게 듣고 있나. 네. 헌재 재판관들도 참 극한 직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1시간 넘나 안 넘나 그게 궁금하다. 네. 예. 정청래 위원장도 개별적으로 만나서 얘기하더라고요. 그 기간 생각보다 좁다 하더라고요. 네. 헌재가 자기 맞은편에 한 5m 앞에 윤석열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 얼굴 보는 게 너무 괴롭다고 계속 보기 싫은 사람 보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아냐고 농담반 진담반 얘기하더라고요. 한번 째려봐 줘야죠. 네. 예. 언제쯤 선고할까 참 국민들 궁금하거든요. 네, 네. 최고위원님 예상은 언제쯤 하십니까? 법률가들한테 제가 여러 번 물어봤거든요. 네. 헌재 나가 있는 법률가 출신들한테 물어보니까 최후 변론이 있고 나서 10일에서 14일 사이로 예측하더라고요. 예. 10일에서 14일. 그러면 뭐 오늘 최후 변론을 하니까 예. 3월 그 기일에 맞추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3월 예. 10일부터 14일이겠네요. 네, 네, 예. 딱 10일에서 14일이 그 정도 되네요. 네네. 그때쯤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3월 10일부터 14일 그 주. 예. 예. 그 주가 제일 유력하다고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쪽에서는 최후 발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헌재를 불질른 여전히 뭐 가루로 만드니 저런 얘기들을 막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국민의힘까지 발악을 하고 예. 있고 또 지금 청문회 나와 있는 국민의힘 청문위원들도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윤석열 대변하고 변호하려고. 네.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될 텐데 네. 대비를 잘하고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경찰이 가포 비상령을 발동을 했으니까 네. 잘 저기 할 거라고 봅니다만은 지금 이제 저런 극우 세력들의 준동에 국민의힘이 기대고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럼요. 이제는 국민의힘이 제가 봤을 때는 극우 정당이 된 것 같습니다. 보수를 포기하고
극우 정당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수 얘기가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 정당이다 민주당은 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일부에서는 보수 우리가 보수 중도까지는 몰라도 보수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이재명 대표의 생각은 늘 강조했던 실용주의였잖아요. 실용주의는 실제 국가와 국민만 바라보고 국익의 관점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정책을 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보수의 정책도 국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고 진보의 그것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한 거나 민주당은 사실 그동안 스펙트럼이 넓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꾸 극우 쪽으로 가서 이쪽 보수의 가치를 포기하고 있고 지금은 특히 포기해버렸지 않습니까? 보수의 가치는 뭡니까? 현 체제를 유지하는 건데 현 체제 유지는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 거. 민주주의를 지속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극우 극단론자에 붙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국민의힘은 보수를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공백이 비잖아요. 그럼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이 공백까지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헌정 질서를 유지하고 또 민주주의를 회복하면서 해 가야 되는 거고요.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사실은 안보 면에서는 보수적인 정책을 써왔고요. 보수적인 정책이 뭡니까? 국방력 강화잖아요. 예. 강화하고 평화를 만드는데 국방력 강화라는 단어보다는 이 평화라는 단어 같은 단어예요. 국방이 강하고 안보가 튼튼하면 평화가 오는 거니까 우리는 이 정책을 써왔지만은 평화라는 단어를 비중을 더 많이 써서 마치 평화는 우리 진보의 전유물 같고 안보 뭐 국방하면은 보수의 그것 같은데 사실은 해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스펙트럼이 넓고 이제는 수권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 국민을 아울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중원 특히 보수 가치를 무너뜨린 국민의힘 이 영역까지 우리가 확장해서 다 받아들여서 국민 전체를 위한 정책을 가야 된다. 실용 정책을 가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뭐 네. 굳이 어떤 스펙트럼 앞에 안에다가 집어 넣는 것보다도 네. 국민 정당, 실용 정당 그렇죠. 이런 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예를 들면 뭐 그 상속세 문제도 예. 28년 전에 정해졌더라고요. 5억 해서 뭐 이렇게 했던 예. 것들이 28년 전에 그 아파트 같은 거 상속하려면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28년 동안 아파트 값은 4배나 올랐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나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 한 채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을 받으면은 그걸 상속세를 내야 되니까 정든 떠나야 돼요. 부모님 이런 것도 서러운데 집을 또 떠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18억까지는 보전을 해주자. 그래 봐야 2배거든요. 아파트는 4배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민의 그런 아픔을 이재명 대표께서 누구보다 이해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이런 것도 맞추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마치 뭐 우크릭했다느니 이렇게 하는데 이미 민주당은 김대중 정부 때도 IMF 극복에 경제에 올인했던 거고요.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도 국방을 강화하면서도 평화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사실 군인 봉급을 가장 많이 올려준 게 김대중 정부였어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도 국방비를 가장 많이 올린 정부가 노무현 정부인데 그렇게 하면서 평화를 만들어 갔는데 국민들한테는 평화 하니까 마치 우리가 북한에 퍼주기만 한 것 같이 인식됐을 뿐인데 그게 아니라 국방을 튼튼히 하면서 했던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거죠. 네.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도 우리 김병주 최고위원님 역할이 매우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오늘 아침에도 최고위원 회의 하셨나요? 오늘은 원내 지도부 회의를 원내 했고요. 지도부 회의. 네, 예. 아니 뭘 여쭤보려고 그러냐면 어제 이재명 대표가 김부겸 전 총리 네. 만찬했다고 네, 예. 예. 하던데 혹시 뭐 얘기 들으신 거 있어요? 얘기 잘 됐다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또 오늘 바빠서 못 들었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님은 지금 누구든지 좀 만나야 된다. 특히 그 민주당 계열에 있는 분들은 지금 한 목소리 지향점이
뭡니까? 내란 극복이지 않습니까? 내란 극복에는 그 총력을 기울여서 해야 된다. 내란 극복에 뭐 딴소리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부겸 또 박용진 뭐 이런 사람들도 만나서 내란 극복을 하는데 힘을 모으자라고 예.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것은 저는 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또 불교계 예. 어른들 찾아뵙고 조계종 총무원장하고 또 다른 교단의 총무원장을 뵙고 또 조언도 듣고 부탁도 드렸어요. 지금 국가적으로 아주 위기다. 정치권 또 지금 양극단을 또 달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지금 너무 이러다 보면 나라가 두 쪽 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정치권으로만 해결될 수가 없다. 종교계도 나와서 좀 화합할 수 있게 또 이걸 극복할 수 있게 도와달라. 그런 부탁도 드리고 그래서 지금 폭넓게 예. 지금 국민을 바라보고 가고 있죠. 네. 박용진 전 의원 만나가지고는 참 얘기가 잘 된 것 같더라고요. 네. 박용진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흉금을 털어놓고 얘기를 했다. 네, 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얘기를 하면서 많은 인간적인 얘기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역시 만나서 얘기를 하면 네. 다 좀 풀리지 않겠나. 아, 그럼요. 예. 그런 특히 생각이 이재명 대표님 특징은 만나서 조금만 얘기해 보면은 인상이 확 좋아져요. 소탈하시고 예. 귀가 열려 있어서 뭐든지 얘기를 들어주시고 공감해주고 그러면서도 그 대표께서 하실 얘기는 또 개념 있게 하시고요. 그런 것들 어저께 예를 들면 총무원장 선임 같은 경우 이렇게 이 지경까지 온 데는 정치권 모두의 책임도 있다라고 얘기를 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님은 아이 공감한다. 손뼉도 마주쳐야 되지 않느냐 하시면서 또 본인 얘기를 하고 통상 그런 거 아니야 윤석열 스타일은 뭐예요? 저쪽이 문제예요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총무원장 스님이나 이런 분들도 참 이재명 대표님 참 배포도 커시고 이 시대에 진짜로 위기를 극복할 인물이다 이렇게 예.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렇게 재미있네요라고. 5년 이상 이재명 대표 겪어보셨잖아요. 예. 이제 참 군에서도 사성장군 하시면서 많은 지들을 이렇게 또 해보고 그러셨는데 이재명 대표 일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일을 달 사람은 아무도 네. 없을 것 같은데 5년 넘게 지켜보신 바 네. 이재명 대표 최고 강점이라면은 뭐를 꼽으시겠어요? 최고 강점은 세 가지인데 예. 인품 지도자는 세 가지 관점에서 보면 돼요. 예. 인품과 능력과 비전입니다. 인품이 너무 훌륭하세요. 통상 악마돼 있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보면 무섭고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최고위원으로서 늘 보고 회의도 하고 토의도 하는데 지금까지 화낸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화를 낼 만한 상황인데도 경로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까? 화내는 적이 한 번도 없고 늘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다음 귀가 열려 있어서 회의를 하면은 80%는 참모들이 다 얘기해요. 반대하고 그러면 본인이 이렇게 하자 어떻습니까 했는데 반대하면은 접어요. 진짜 훌륭합니다. 통상 자기 고집을 많이 부리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그리고 또 중지를 모으고 또 본인이 진짜 해야 되는 거가 있으면 인내를 가지고 계속 설득 작업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결정된 거는 추진력 있게 아주 하고 그러니까 성과를 내면서도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건의를 계속 드리는 게 이제는 유튜브 출연도 많이 하시고 방송도 좀 많이 나가시라. 그래서 진솔한 모습을 그냥 나가면은 그 국민들이 의식하실 것이다, 인식을. 왜냐하면 말씀도 잘할 뿐만 아니라 아주 명석하고 포용력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유튜브도 대형 그 좀 몇 군데 어제는 나갔었고요. 3%인가. 네, 3% 어제 나가셨죠. 정어리 TV는 언제 나오실라나요? 그러니까 정어리도 한번 나오라고 하셔야겠어요. 우리가 연락드리겠습니다만은 최 의원님도 네. 귀띔을 한번 해주세요. 네,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고. MBC 100분 토론도 나가시고요. 예. 그래서 TV도 그냥 인터뷰식보다는 100분 토론을 나가서
토론해야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이잖아요. 그냥 일방적인 답변 갖고는 또 시나리오대로 한다고 생각되는데 100분 토론을 나가시라고 우리 그 최고위원들이 건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 나가서 좀 위험률이 있잖아요. 상대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도 뭐 아주 자연스럽게 잘 하시고 그래서 참 포용력이 있다. 인품이 있다. 능력은 예. 이미 검증됐고 비전도 미래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비전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잘못 알려졌어요. 인품이 훌륭하다는데도 불구하고. 네. 두 분이 잘 맞으시겠네요. 네. 왜냐하면 네, 지금 얘기하신 그거 세 가지 네. 인품, 능력, 비전. 네. 제가 우리 김병주 최고위원님 뵐 때마다 느끼는 거거든요. 정말 아이고, 인품 고맙습니다. 뛰어나시고 능력 있으시고 비전을 제시하시고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한테 그런 걸 느끼셨다. 인정한다. 네. 두 분이 잘 맞으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불리 안보특강 민주당의 김병주 최고위원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박승만님께서요. 김병주 의원님 의정활동 바쁘실 텐데도 정어리 TV 오셔서 귀한 말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안순나님 이제는 안보하면 민주당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저는 그게 네. 김병주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김병주 최고위원님 오신 뒤로 안보 되게 그동안에 우리는 안보하면 왠지 그냥 보수정당 네, 이렇게 네, 생각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네. 예. 우리 당의 구호가 요새 경제는 민주당, 안보도 민주당, 민생도 민주당 이렇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